당연히 이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정가. 조세 네. 정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게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리 2년치를 재산세를 올려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 정가입니다. 자, 교수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가계대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뭐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LTV라고 해서 집값의 네. 40%만 대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일본에는 과거에 대출을 120%까지 해줬어요. 어휴. 아니, 그래서 100%는 이해가 가죠.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120% 해주냐 했더니 미리 오를 걸 대비해서 120% 대출해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일본에 이제 버블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는 집값의 40%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집값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마이너스 60% 되는 사례가 없었죠. 네네. 자, 그래서 결국 이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다주택자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다주택자의 대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지금 정부는 대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다주택가 된 사람들도 있고 본인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집사라면 서울에 자녀들하고 같이 있고 그럼 다주택자냐. 집이 2개 있지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느 집을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그 사례가 많다. 저는 이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문제하거나 규제하는 것도 그런 사유가 좀 많고 아주 복잡다단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규제하는 게 쉽지 않겠군요. 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로 어떤 계층이 조금 타격을 입을까요? 당연히 이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서민? 모든 규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이다. 이렇게 볼 이게 수 원래는 있죠. 그 서민을 위한 대출 규제잖아요.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서민에게 더 피해를 간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정가. 조세 네. 정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업자는 세금이 올랐는 만큼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럼 이 공급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도 그 세금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세 정가다.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를 2년으로 딱 규제를 하게 되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게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리 2년치를 재산세를 올려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 정가입니다. 뭐 결론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주택 시장이라든지 대출 시장 모든 것을 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좀 맡겨놓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요즘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뭐 유예를 이제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조정이냐 아니면 핵심지 시장에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혹시 있을 것이냐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 5월 9일 이후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서울에 평균 입주해야 될 물량인데 보통 우리가 5만 세대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올해 2026년도에 한 12,000세대, 내년에도 한 8,000세대, 2028년도에는 한 6,000세대로 급감을 한다 그래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을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빨리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집값은 또 오를 수가 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추세가 89입니다. 이 결정 계수가 89라고 하는 것은 90% 확률로 오르고 있다는 추세죠. 세 가지 이유, 단독 세대주 42%, 90세까지 평균 연령의 증가, 외국인들의 매년 30만 명씩 유입,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저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오를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억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조정은 받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좀 상승 추세가 이어갈 거다. 한 10년간 앞으로 오를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간 오를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지금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양극화의 어떤 흐름이 이게 계속 지속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약간 외곽에서는 또 동조화 현상 때문에 다시 그 갭이 좀 맞춰지는 현상도 보이거든요. 양극화냐 동조화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는 전국 집값이나 서울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인구가 3천만 명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럼 양극화고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죠. 서울 같은 자치구에서도 그렇죠? 예, 수도권과 지방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상승 추세인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또 인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저는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인데요. 제가 한국의 1% 부자입니다.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으로 30억이고 평균은 50억. 자산의 75%가 다 부동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비중이 높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하고 다르다 그랬죠. 미국은 주식 투자로 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이제 주식이 한 30년간 겨우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30년간 겨우 3배 올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불과 6개월 만에 2배 올랐죠. 이제 6000포인트죠, 지금.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치우친 이 자금을 이재명 대통령도 또 기업이라든지 좀 벤처기업의 투자로 전환되기를 좀 바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담보대출은 다 살아남지만 은행들도 기업 대출 은행은 다 망했던 그런 게 좀 아프다. 그런 게 우려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균형을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엔 또 흐름 자체가 초소형 주택, 뭐 3구제곱미터 이런 어떤 초소형 주택의 수요도 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격의 변화도 있고요. 보니까 잠실에 가니까 10평 아파트 있더라고요. 야, 10평 리센시나 아파트가 뭐, 20억 네, 정도 합니다. 10평이 더 비싸. 그죠? 스튜디오 비슷한데. 예, 원 스튜디오. 미국에 보니까 미국에 이제 뉴욕에 제가 올 1월 달에 갔다 왔더니 미국에서 우리 사는 이제 여학생 7만 달러 연봉 받는데 박사인데 야, 월급 많이 받는다 야 내가 이랬더니 네. 자기 월세 원룸이 네. 350이래요. 350. 큰일 났다. 네.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원룸 하나가 한 350, 350이요. 400 정도 된다. 1억 2천이면 뭐 세금 띄고 한 뭐 5, 600 잡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월급의 절반이 자취세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군요. 되겠고 네. 한국보다 더 높죠. 한국은 한 네. 15%, 20%.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렴한 많이 거죠. 올랐다고 주거비 하지만 부담이 우리나라는 한 20%, 미국은 네. 4,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에 그죠? 예. 미국에 갔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 은행 이자가 8%입니다. 야, 우리보다 더 높아요. 왜 그렇게 높죠? 미국은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 6%. 지금 예, 5%대 중반이니까. 우리가 6 더하기 2 하면 기준 예, 은행 대출 이자가 예. 나오죠. 그러니까 5.5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래서 트럼프를 찍어준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을 살려주겠다. 세계 1위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죠. 예.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제조업 기업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계속 부탁하는 게 우리가 미국 정도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미국은 법인세가 21%, 한국은 26%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도 얻고 또 자기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는데 절반도 취업을 못하니까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어렵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즘 뭐 고령화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은퇴 세대가 늘어나는 것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5,200만 명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65세가 2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30%까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무조건 지하철 다니는 데 살아야 된다. 무료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 외곽 나가면 이제 네네. 자기는 절대 서울을 못 벗어난대요. 아, 예. 그 지하철 안 다니는 남양주 구리 가면 나는 네. 죽는다. 병원도 없다. 아, 운전도 그쵸, 못 그쵸. 한다. 그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도시에 도심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고령화가 되면 대중교통이 필요하고 또 병원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부탁을 너무 많이 하셨 정말 다 들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집, 이 기준이 어떻게 좀 변화할 거다라고 좀 예측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60%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제 아파트 공급을 좀 정부가 좀 꾸준하게 공급을 해달라. 다행스럽게 정부가 이제 최근에 LH 공사를 통해서 정부의 공공 분양 아파트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는 보니까 땅은 국가가 가지는 거예요. 땅은 국가가 가지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다시 되살려 주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것도 좀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자기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건물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팔게 되면 또 다시 국가에 반납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이 사유재산, 자기 재산을 가지는 걸 좋아하고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건물만 자기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토지 임대부 하는 것만큼 그만큼 대출을 좀 해주는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줘라. 온전하게 개인 사유 재산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 정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또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좀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 우리 국민들의 가장 필수제인 주거 부동산에 대해서 좀 꾸준한 공급도 발표를 좀 해서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공급이 핵심이다. 공급이 답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정책 변화,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